네, 다음 코스피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오리온 준비했습니다. 이 오리온이요, 제과와 음료 그리고 간편 대용식, 바이오 산업까지도 이렇게 글로벌 식품과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간식들을 좀 영위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오리온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 실적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매월 이 국가별 매출액을 공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8월 매출 실적은 9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하락한 모습인데요. 중국도 3.5%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베트남은 2.9%, 러시아는 27.9%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반적인 원가 부담 완화 속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선방을 했는데요. 한국이 3.4%, 그리고 베트남이 9.8%고요. 러시아가 33.3% 증가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23.9% 감소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가 흐름도 앞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관은 좀 자거래일 연속으로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리온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1.06% 상승하면서 94,9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온이요, 해외 비중도 높습니다. 매출에서 64%, 그리고 영업이익이 67%를 좀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오리온이 K푸드의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상반기에는 이 사이클에서 좀 제외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낮아진 매출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본업과 무관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증권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분기의 외형 성장은요, 여전히 좀 주춤하겠지만 그래도 4분기부터는 매출 성장률뿐만 아니라 주가 회복까지도 기대된다라고 시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K푸드의 위력이 또 상당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실제로 이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을 보니까 이 K푸드의 위력을 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좀 K푸드 관련주들이 좀 다 잘 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좀 오리온은 소외됐다, 또 이러한 평가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좀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K푸드의 성장률은 좋았지만 이 오리온은 그 사이클에선 좀 제외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벌크 채널 거래 중단으로 인한 이런 매출 공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지 법인에서는요, 상반기 내에 채널별로 중개 판매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이 선정과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좀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쏠렸던 연내 가격 인상 가능성도요, 좀 제한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경쟁 업체들이 이 코코아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초콜릿 가격을 좀 높이기도 했었는데 오리온은 이 출고량 중심으로 선장 판매를 좀 전략을 세운 만큼 수익을 올리지 않고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성 개선보다는 제품과 채널 경쟁력 강화에 따른 이 주요 법인의 성장, 매출 성장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본 건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외 매출 상승 효과도 기대해 봐야겠다라고도 오리온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봤듯이 러시아나 베트남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 오리온이 자리를 잡으면서 또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그렇다면 오리온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오리온은요, 최근 베트남에 이어서 중국 법인에서도 배당금을 수령받았습니다. 중국 진출 29년 만에요. 펜 오리온 코퍼레이션은 이 올해 7월 30일에 오리온에 배당금 1,335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요, 중국 내수시장 투자에 더불어서요, 본사에 이렇게 배당금을 지급을 하면서 수익을 실현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중국 법인은요, 오리온의 핵심 사업부입니다. 이 오리온은 1993년에 베이징 사무소를 개설을 했고요. 1997년에 베이징 인근의 허베이성 랑팡에 이 현지 생산 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중국을 공략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중국 시장에서 매출 1조를 열면서 이 매출 시대, 1조 시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엔 이 생량 공장을 가동하면서
동북 삼성의 진출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오리온은요, 중국의 다양한 민족과 소비 계층을 좀 존재한다는 것을 초점에 맞춰서요, 음식에 대한 기호와 이 성향들을 좀 고려해서 다양한 전략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과 또 마케팅 전략 시행 시에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요, 이 단계적으로 공략을 했고요. 맛 개발에 있어서도 철저히 현지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초코파이 이름이 좋은 친구라는 뜻에서 하오리오를 사용했는데요. 또 오리오는 이 중국 시장 진입을 위해서 현지화 전략으로 이 컬러 마케팅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붉은색을 좋아하는 중국인이만큼 이 파란색의 패키지였던 이 초코파이를요, 붉은색 패키지로 선택을 했고요. 한국에서만 있는 이 정이라는 이 한자도요, 이 공자 사상을 맞춰서요, 인으로 브랜딩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들도 먹혔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1997년 이 중국 시장에 좀 처음 진출한 초코파이가요, 2년 만에 이 파이와 케이크류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지금 20년 넘게 이렇게 중국인들의 대표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요, 호치민 미프 공장을 건설을 해서요, 베트남 진출도 본격화했습니다. 2009년에 하노이의 제2공장을 가동할 정도로 굉장히 입지를 강화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신규 거래처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대량 구매에 대한 수요도 큰 만큼 그 B2B 거래가 계속해서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업력에도 계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요. 2005년 설립 이후에 2022년부터 2년 연속으로 매출이 4천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트남 파이 시장에서 초코파이는요, 7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베트남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유교 국가인 만큼 한국 정서와 좀 비슷하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초코파이 제품 포장에 이 정과 유사한 뜻을 지닌 이 베트남어 띵을 넣었고요. 현지인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가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 지금 사진에서 또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제사상에도 올라갈 만큼 좀 초코파이를 귀하고 인기 있는 제품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설날 시즌에 맞춰서는요, 파이 선물 세트를 제작하는 등 좀 베트남 시장의 흐름을 읽고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제품 개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지금 꼬부칙도 열풍이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판매점에서 입점해 있을 만큼 또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꼬부칙까지 정말 글로벌한 제품들이 많다라는 점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살펴봤듯이 베트남에서 제사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 중국인들이 또 20년간 좀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대표 간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굉장히 좀 놀라운데요. 이렇게 초코파이의 좀 대단한 인기를 좀 실감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이 이렇게 스낵 그리고 식품 쪽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즘에 바이오 사업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리가캠 바이오가 오늘도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사업을 추진해서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올해 초였는데요. 오리온이 리가켄바이오 지분 25.73%를 인수해서요, 오리온 홀딩스, 오리온, 펜 오리온,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이렇게 지배 구조를 구축을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 리가켄바이오의 주가 상승이 지속이 되면서 오리온도 지금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자회사 펜 오리온을 통해서 리가켄바이오를 인수한 이 오리온은요, 오너 3세 상무를 리가켄바이오 사내 이사에 앉혔고요. 그룹 차세대 먹거리로 바이오를 낙점한 겁니다.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사업에도 지금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사실 오리온의 리가켄바이오 지분 인수를 두고 시장은 좀 의무심이 컸는데요. 아무래도 오리온의 본업과 또 비식품 사업인 바이오 산업의 시너지가 과연 있을까라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투자 심리에 의해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리가켄바이오는 2019년
2025년을 제외하고 사실은 10년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수 공시 직후에는 오리온 주가가 하루에만 17% 급락하기도 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4% 하락을 맞으면서 투자자들의 좀 불안이 더 반영이 됐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수 이후에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바이오 산업들의 호황기로 인해서 리가켄바이오도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글로벌 임상 진입까지 이어지면서 호재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리가켄바이오 오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2% 넘게 또 상승하면서 102,600원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리온 이렇게 좀 다양한 이러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리온에 대해서 좀 증권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들 긍정적인 시각 보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제품 출시와 그리고 유통 채널 확장 등 이 시장 점유율이 좀 상승을 하면서 저평가 상태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투자증권은요,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은 했지만 원재료 가격 하락 상황에서 신제품 출시와 이 공급 확대가 하반기 매출 회복에 더욱더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줬고요. 목표 주가를 13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 법인의 성과는 좀 아쉽지만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도 13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4분기부터 회복될 매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 주가도 이 PER 대비해서 9배 수준으로 좀 과도하게 저평가된 상태다라고도 이야기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8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리온 공시 요약입니다. 이번 8월 매출 실적 공시가 있었습니다. 9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하락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반적인 원가 부담 완화 속에서 중국을 제외하면 전 지역에서 선방했습니다. 오리온은 출고량 중심의 성장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수익성 개선보다 제품과 채널 경쟁력 강화에 따른 주요 법인의 매출 성장률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오리온은 리가켄바이오 지분 25.73%를 인수하면서 오리온 홀딩스, 오리온, 펜오리온, 리가켄바이오의 지배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인수 이후에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로 바이오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확대된 점과 내년 글로벌 임상에 진입하면서 호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